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신비짱님이 JB 반가워요. 다시 보기만 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라이브 함께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라이브 함께하시는 분들이 좀 한 분, 두 분 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한 번 들어오시면 못 빠져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는 늪입니다. 대박향예님이 시선 집중 오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실 겁니다. 라고 대박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교통영상 컬렉션님이 JB 형 저 오늘 생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축하의 말씀 한마디? 되게 낯익은 닉네임인데. 그렇죠.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되게 좀 뭐 미역국이나 케이크는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소중한 분이 챙겨주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마음만 얹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시선 집중과 함께하면 생일도 대박이 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AS 타임 가시죠. 네, 전 국민 듣기 평가를 시켰던 보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뭘 물어요. 다 아는데. 그렇죠. 네. 답은 뭐 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보도 맞고요.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영상을 취재 보도한 대통령실 출입 영상 기자단에게 이달의 영상기자상 뉴스 특종 단독 보도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원래 풀단에게는 상을 잘 주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자단 소속 12개 방송사의 영상 기자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네. 한국영상기자협회 나준영 회장은 현장에서 기록된 영상 한 컷의 가치를 이번처럼 깨닫게 해준 사건이 없었다. 영상을 두고 시비와 논란이 일었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정치와 언론 문제를 고민할 수 있었다. 이번 기자상은 그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뉴스 특종 단독 보도 부문상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MBC다. 그런 선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현장 영상 있잖아요. 네. 정말로 그 영상에 EXX도 없고 바이든도 없었다라면 이건 보도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특종 단독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언론사가 보도하지 않은 걸 우리가 보도했으니까 특종이고 단독이다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다른 언론사가 보도하지 않은 걸 전제로 하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의 전제가 공익적 가치가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XX도 없고 바이든도 없다면 그것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종 단독상을 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영상에 특종 단독 보도상을 줬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그 영상에 담겨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진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영상 기자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따르는 MBC 보도가 MBC만의 보도가 아니었다라는 또 하나의 어떤 확인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MBC다. 이런 선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각종 논란을 겪으면서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는 정상회담도 사실은 이런 풀 취재가 안 됐었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상이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도어 스태핑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영영 끝인 겁니까? 뭐 어제 나온 보도로는 신년 기자회견은 가능성 반반, 도어 스태핑 재개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네요. 그래요? 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용산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한번 돌려볼까요?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세이브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전해드렸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도권 MZ세대 대표론을 주장을 했다. 이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끌시끌합니다.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어제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왜 스스로 당을 왜소하게 만드는 발언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윤상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을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옳은 말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들어주면 되지. 그것을 왜 사사건건 비판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한 거죠. 물고 물리고 있습니다. 네, 물고 물리고 있고 특히 장제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또 저격했다. 이 점이 또 지금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점입 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체크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일단 표면적인 것부터 한번 볼까요? 왜 장제원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했고 왜 윤상현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두둔했을까?
자, 이 엇갈림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뭘까? 제가 표면적으로 일단 길어 올린 건 두 사람의 지역구다라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은 부산이고 즉 영남이죠. 윤상현 의원은 인천 즉 수도권입니다. 자, 이런 지역 기반의 차이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도권 대표론에 대한 호불호를 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표면적인 것이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는데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깊이 숨어 있는 걸 좀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게 뭡니까? 이건 제 분류가 아니라 언론들의 분류인데요. 이 언론 분류법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은 구윤이고 윤상현 의원은 신윤 아닙니까? 네. 이런 분류법 보신 적 있죠? 있죠. 그러니까 구윤이든 신윤이든 넓게 보면 친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왜 두 사람은 갈릴까? 전 이게 궁금했거든요. 당대표 후보를 둘러싼 집안 싸움일까? 근데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게 윤상현 의원은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장제원 의원은 아니잖아요.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질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건데요. 어떤 식으로든 친윤 후보 단일화는 모색되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묘한 지점이 있는데 그 단일 친윤 후보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수도권 출신 친윤 단일 후보냐 아니면 영남 출신 친윤 단일 후보냐. 또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택의 결과가 전당대회 이후 당내 역학구도, 주류 내의 성골과 진골을 또 가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도권 대표로는 바로 이 민감 부위를 찌른 그런 발언일 수도 있다. 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짱가님이 슬슬 자리 싸움 하나요? 라고 해주셨고 데이지님은 총선 대비 줄서기 편가르기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됐고 정권이 바뀐 지가 얼마인데 벌써 구윤 신윤인가? 사실 전 이것도 좀 놀랍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는 친박 대 비박 뭐 이런 식으로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냥 이명박 대통령 편, 뭐 박근혜 대통령 편, 뭐 친이 친박 뭐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한 계파 안에서 성골과 진골 얘기가 나온다? 이걸 지금 어떻게 읽어야 근데 되나요?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주류라고 해서 또 다 한 몸뚱이는 아니에요. 주류 안에서 또 견제와 결합 이런 관계는 항상 형성이 되거든요. 네, 뭐 네. 소역학 구도가 있는 법. 그렇죠. 뭐 권력 있는 곳에 또 그렇게 파가 있기 마련이고요. 근데 또 눈길을 끄는 건 이른바 김장연대입니다. 말도 참 잘 만드는데 김기현 의원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죠. 그리고 장은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 김장연대. 그 전부터 사실 나왔던 이야기이죠. 네, 근데 좀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는데 이게 다시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어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최근에 대통령 독대를 했죠. 그리고 어제는 당대표 1호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세지게라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김기현 의원의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영남이죠. 울산이죠. 네. 그러니까 그 영남 대표 후보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도 지금 뭐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뭐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수도권 대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갈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장제원 의원은 지금 누구하고 손을 잡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냐? 김기현 의원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마카가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또 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동훈 장관 차출설도 또 뜨겁지 않았습니까?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당대표 조건을 두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또 장제원 의원에 한번 그 초점을 맞춰보죠. 어허. 장제원 의원이 정말로 윤핵관 중에 윤핵관 핵심이고 거기다가 또 만찬도 했잖아요. 네. 물론 단독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다른 윤핵관 의원들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찬도 했잖아요. 관저에 사실 제일 먼저 갔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일정하게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차기 당권 구도와 관련해서 뭐 사인 교환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 한동훈 대표설은 말 그대로 썰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정말로 윤심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김장연대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썰로 그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워딩이 좀 어제 저녁에 보도가 된 게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정치할 준비가 안 됐고 지금 정치를 할 상황도 아니다. 라면서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표시했다. 잠깐만 여기서 저는 그 워딩이 중요한데요. 네. 뭐 직접 확인이 안 된 거라 전해진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뭐 사실로 전제할 이유는 없지만 정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아, 언젠간 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자꾸. 그런데 물론 이건 전원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러니까 무게를 그러니까 듬뿍 실어서 뭔가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또 궁금한 건 다른 보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은 다른 데 쓸 데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딘지 궁금하다. 뭐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23님, 근데 간윤을 조심하시오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이간자입니까? 어쨌든 오늘 친윤계가 주축인 국민의힘 공보 모임 국민 공감이 또 첫 모임을 합니다. 여기 권성동 전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쏟아질 말도 좀 시선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좀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됐던 건데요. 좀 간략히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말 12구 참사 유족 몇 명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묘한 게 함께 만나자는 게 아니라 따로 만나자고 했다는 거거든요. 사례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한 희생자의 어머니 김현숙 씨 말인데요. 11월 22일 오후 5시 26분 행안부 장관실 소속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서 장관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만날 의사가 있냐고 물었고 지금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결정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날 문자 메시지로 어머님 댁 인근 카페 등 조용한 장소에서 내일이나 모레 어머님 시간 됐을 때 잠깐 뵙는 게 혹시 가능할런지요? 라고 물었고 이어서 또 전화를 직접 걸어와서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김 씨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장관님을 만나는데 장관실로 불러야지 웬 카페에서 만나느냐. 혼자는 싫고 유가족이 다 만나면 그때는 꼭 만나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네. 두 번째 사례도 있는데 다른 희생자의 외삼촌 김진성 씨의 말인데 11월 23일 오전 9시 49분 행안부 관계자로부터 장관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날 수 있느냐 건의사항을 들어보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 씨가 다른 유족과 같이 만나는 거냐고 묻자 행안부 관계자는 아니다. 희생자 한 명의 가족만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김 씨가 왜 다른 가족과는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행안부 관계자는 그건 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결국 김 씨도 다른 유족들과 상의한 끝에 면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개별 접촉을 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주목할 점은 두 개인데 첫 번째 시점. 행안부가 두 유족에게 만나자고 연락해온 시점은 11월 22일 늦은 오후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잖아요. 참사도 한참 지나서군요. 근데 22일 낮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족들의 첫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움직였다. 요걸 봐야 되고 두 번째 그 대상인데요. 기사에 등장하는 두 유족은 기자회견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합하면 유족 갈라치기 시도로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정황이 바로 만나자고 제안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유족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사 다망하신 장관님께서 007 작전 펼치듯 시간 들여서 눈에 안 띄게 만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실 비서관은 유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예우를 갖추기 위함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게 정말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행안부 안 만들어주고 있죠. 유족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행안부 근처에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모든 문제 싹 해결되거든요. 근데 왜 그거 하나 만들지 않으면서 왜 카페 가서 집 근처 카페 찾아오겠다고 만나자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촌철님들도 다 비슷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카페라는 장소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들 많으시고요. 제대로 된 분향소나 추모 공간 만들어주면
장관이 전화하지 않아도 알아서 모일 거다. 이런 의견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김종희님은 유족들 모인 자리에 가면 혼날까 봐 각계격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장현성님 설마 이게 1:1 맞춤 지원인가요?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해서 더 말하기도 사실 저 입 아픕니다.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움직이고 있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용납도 안 되고요. 네. 예, 근데 여기서 또 장제원 의원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이름이 많이 나오시네요. 장제원 의원이 차기 행안위원장 후보라고 하더라고요, 국회에. 뭐 이제 상임위원장 그 조정한다고 했죠, 국민의힘에서. 네. 야권의 이상민 장관 사퇴 요구에 어떻게 봤을지 뭐 벌써부터 주목하는 보도들이 많던데요. 그런데 이제 12월 이제 지나가면 1월부터 이제 그 상임위원장이 교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이 아니든 탄핵 소추안은 어떻게든 뭐 처리가 되든 불발이 되든 끝난 다음 아닙니까? 시기상.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이슈가 사라질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제이비가 아주 좋아하는 소식이네요. 요즘 두통과 변비를 유발하는 국회 소식만 전해드려서 미안하던 차에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가 열렸습니다.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나이는 민법에 따라서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제각각이었는데 이걸 통일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에 출생일을 포함하되 만 1살 이전은 개월수로 표시한다. 이렇게 이제 규격을 통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1살을 먹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이비가 좋아한다는 건데 풍속도도 좀 바뀌겠죠? 뭐 앞으로 이제 그 자기 연식 밝힐 때 만 몇 살 몇 개월 이렇게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죠. 앞에 만짠도 붙여야 돼요? 아니 뭐 이제 이게 일반화되면 앞으로 만짠 안 붙여도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빠른 몇 년생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이 지긋하신 분들에게는 나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이비 몇 살 줄어들지 궁금한데 난 나야님은 와 나는 2살 줄었다. 알콩달콩님은 내 나이는 1살 준다. 5696님 그 누구보다 제이비가 가장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네요. 아니, 라고. 저는 아직 젊어요. 왜 그러세요? 네, 그럼요. 아직 30대입니다. 그렇지요. 간만에 갖다 먹고 오랜만 했네. 네,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올랐던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오늘 귀국합니다. 많이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죠? 네. 정말로 잘 쐈습니다. 전 국민이 환영하고 있다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